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준입니다. 오늘은 커말못을 위한 맥 구매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이야 알아서 구매를 잘 하시겠지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시중에 어떤 컴퓨터가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성능이 좋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맥만 한 3-4번쯤 사본 영상 제작자, 바로 저 하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커말못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커말못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설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밑밥을 이렇게 깔고 가야지 안전합니다. 일단 지금은 맥을 사는 데 있어서 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일단 맥 미니가 있고,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 13인치, 16인치, 그리고 아이맥, 그리고 맥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맥 프로 이야기는 오늘 안 할게요. 뭐 이거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영상에 시청하시는 그런 대상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뭘 사야 할지 고민일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꼭 아셔야 할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 새롭게 내놓은 CPU인 M1 덕분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녀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맥을 사야 할지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M1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들은 모두 인텔과 AMD가 만든 X86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컴퓨터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애플에서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CPU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것과는 아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애플이 개발한 CPU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전 것과 다르기 때문에 호환성의 문제가 현재는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아마도 윈도우를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이 맥을 구매하시고도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M1을 탑재한 맥들은 윈도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현재 기준이고요. 나중에는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단 한 대만 사야 되는데 윈도우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새로 나온 M1 칩이 탑재된 맥들은 사면 안 되겠죠. 그것은 윈도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좀 더 폭넓게 말하면 호환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기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없이 나는 그냥 맥만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맥으로 뭐 간단하게 영상 편집하고 웹서핑 좀 하고 그리고 되게 메이저한 프로그램만 사용한다,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키노트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M1 칩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129만원짜리 맥북 에어, 이 노트북이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500만원짜리 맥북이랑 성능이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지금 상황에서 맥북을 구매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지금은 이렇게 M1 칩이 탑재된 노트북을 사면은 첫 번째 세대의 CPU인지라 뭔가 베타 테스터인 듯한 느낌, 그런 것 같아서 호구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나는 그냥 M1 말고 인텔 맥을 사겠다 라고 하면은 인텔이라서 호구. 지금은 그래서 어떠한 맥을 고르기도 어려운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2021년 1월 초를 기준으로는 맥을 구매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이후에는 굉장히 더 좋고 호환성이 개선된 새로운 칩이 탑재된 맥을 살 수 있을 거고, 인텔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갔다거나 뭐 다른 이유로 맥을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선 아이맥 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아이맥 프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안 사는 게 베스트인 그런 컴퓨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업데이트 된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1년인데 2017년의 제품을 새 가격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완전한 흑우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외로 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맥 프로도 이거는 프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논외로 치고요. 그러면 남은 것들은 맥북 시리즈와 맥 미니, 아이맥이 있는데요. 일단 아이맥과 맥 미니는 데스크탑 형태죠. 그러니까 휴대용 컴퓨터가 아니라 어딘가에 둘 수 있는 컴퓨터고, 맥북은 당연히 노트북이니까요. 여기서 노트북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맥북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나는 휴대를 안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맥 미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맥은 새로운 M1 칩이 탑재된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면은 진짜 호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근시일 내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아이맥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맥 미니는 모니터가 달려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맥은 모니터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맥 미니는 지금 M1 칩이 탑재된 거랑 그리고 M1 칩이 탑재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맥은 M1 칩이 탑재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 편집을 위해서 데스크톱 맥을 구매한다 하시면은 나는 호환성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파이널 컷 프로 혹은 프리미어 프로만 돌릴 것이다, 그 어떠한 플러그인도 안 쓸 거고 나는 이 M1 칩의 성능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1 칩이 탑재된 맥 미니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아이맥 프로 말고요, 그냥 아이맥의 27인치용 가장 고급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1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살 수 있는 맥 중에서 인텔 맥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싼 녀석이 어떻게 가성비가 좋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있는 데다가 CPU의 성능도 굉장히 좋고 그래픽도 무난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의 맥은 이 아이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맥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아이맥만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램을 추가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램 추가하는 이 옵션이 있어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8기가 메모리인데 이거를 16기가 혹은 뭐 64기가 또는 128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한번 볼까요? 구입하기 들어가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선택, 여기서 프로세서 옵션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아래에 있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영상 편집 기본적으로 할 경우에는 굳이 i9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i7으로도 충분해요. 메모리를 가장 높은 걸로 하면은 정말 컴퓨터 한 대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미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중에서 이 DDR4 2600MHz짜리 램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셔가지고 컴퓨터 뒤에 꽂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이런 가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거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니까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한 대가 고장나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맥이기 때문에 새롭게 맥이 출시한다 하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맥을 소개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아이맥 27인치형의 가장 고급 모델이 많이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21.5형 중에서 레티나 4K 디스플레이가 지원되는 모델이 아무래도 편집할 때 더 좋으니까요. 이걸 선택하면 되겠네요. 3.0GHz 기본으로 동작하는 이 i5가 탑재된 모델, 이것을 구매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2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램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아요. 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정말 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부족하면은 튕길 수도 있고 편집이 겁나게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되게 구수하죠. 그리고 저장 장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직접 또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외장 SSD 같은 것을 꼽아서 그것을 외장 하드처럼 사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나중에 되팔 때도 이 저장 장치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큰 메리트를 갖지 못하니까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냥 기본용으로 사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데스크탑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노트북, 맥북을 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맥북 에어보다는 맥북 프로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근데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맥북 에어는 펜이 없습니다. 노트북을 이제 오래 쓰거나 혹은 무거운 작업을 돌리면은 컴퓨터가 열을 받잖아요. 그 열 받으면 이제 펜이 휙 돌아가면서 컴퓨터를 냉각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냉각시키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열을 식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 성능을 내기 위함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맥북 에어는 펜이 없다 보니까 M1 칩 성능을 100% 끌어올려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북 프로가 당연히 우리처럼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환성 괜찮다 하시는 분들, M1 칩을 선택하실 분들은 맥북 프로 13인치형 M1 칩 탑재된 모델을 사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는 최대한 말려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16인치형이 아무래도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에겐 화면 크기가 되게 중요하니까 16인치로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성능의 M1 칩, 뭐 나중에 M1X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데 아무튼 그런 더 좋은 성능의 CPU로 16인치형이 새롭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당연히 좋은 선택일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고 하고 싶고요. 지금 곧 죽어도 나는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M1 칩은 무리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13인치형을 좀 보자면은 맥북 프로 13인치에만 M1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16인치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M1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 13인치형의 가격은 170만원 그리고 200만원입니다. 16인치형은 가격이 어떠냐면 32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70만원까지 올라가죠.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그냥 16인치 사서 마음 편하게 쓰시라고 하고 싶은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거를 그냥 사라고 하기도 뭐해요. 지금 사면은 정말 무조건 흑우 소리 듣습니다. 근데 이 16인치의 320만원짜리 모델은 저 170만원짜리보다 성능이 못합니다. 물론 이 320만원짜리가 호환성은 더 좋긴 하지만 이 호환성만 보고 가기에는 저 가격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나는 그런 거 뭐 필요 없다. 나는 돈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맥북 프로를 구매하실 때 맥북 프로 16인치를 구매하시되 16인치형의 320만원짜리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왜냐면은 이거는 512기가짜리 SSD가 들어가는데 얘랑 차이가 370만원짜리에 하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512기가짜리 넣은 다음에 이걸 선택하고 그리고 CPU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350만원짜리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맥북이 정말 필요하다, 영상 편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해 라고 하시면은 이 모델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라면은 안 사고 기다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M1 칩이 탑재된 맥, 그렇지 않은 맥들 어떤 거를 구매해야 할지 간단하게 조금 가이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이맥 프로를 왜 사면 안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만이라도 흑우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 저는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바!